평생을 한 여자만 바라보고 사랑했던 비련의 순정파 정조의 사랑 이야기. 사실 정조, 즉 이사는 어린 시절 큰 불행을 겪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사도세자가 할아버지 영조에 의해 뒤주에 갇혀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었죠. 지극히 효심이 가득했던 어린 이사는 큰 슬픔과 불안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편 이 무렵 이산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처소에 어린 궁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녀가 바로 성덕임. 덕임은 궁에 들어오기 전 어렸을 때부터 해경궁 홍씨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던 아이였고, 이산 또한 알고 있었던 반가운 여인이었죠. 11살의 이산은 이미 결혼하여 새손빈이 있었지만 이때부터 이산은 덕임을 향한 짝사랑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나고 15살의 이산은 드디어 공식적으로 후궁을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빠르게 덕임에게 달려가 말했죠. 나의 후궁이 되어줘.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덕임이 울면서 말합니다. 아직 새손빈께서 아기를 낳지 못하셨으니 저는 후궁이 될 수 없습니다. 참하고 영특했던 덕임은 새손빈이 자식을 낳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했고, 그렇게 목숨 걸고 새손의 승은을 거절한 것이었죠. 아니 그렇다고 울 것까지야. 당황한 이사는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그녀의 뜻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이사는 정조로 왕위에 등극하고서도 좀처럼 자식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동안 왕실에서 간택된 정비 효의왕후와 후궁 화빈 윤씨, 원빈 홍씨가 있었지만 좀처럼 마음을 못 열어서인지 모두 아이를 낳지 못하였죠. 후사가 없다는 것은 왕실에선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후궁을 간택하려 할 때 정조가 말했죠.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후궁으로 두겠다. 그래서 다시 15년 만에 덕임을 찾아가 말합니다. 나의 여자가 되어줘. 거절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나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것인지. 이번엔 정조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삐뚤어질 테다. 그리하여 삐뚤어진 정조는 덕임의 하인들을 혼내주었고, 이에 어쩔 수 없이 덕임은 정조의 마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로써 드디어 정조의 사랑이 이루어졌죠. 꿈만 같던 그녀를 얻게 된 정조, 아주 사랑을 듬뿍 주게 됩니다. 이에 보답이라도 하듯 덕임은 아이를 바로 가지게 되는데, 두 번의 안타까운 유산이 있었지만 1782년 결국에 그녀는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첫 왕자. 이는 왕실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 그것도 바로 귀한 왕자를 낳아주니 덕임이 낳은 아들이 원자 칭호를 받게 되었으며, 이때 덕임은 의빈으로 칭해져 의빈 성씨로 불리게 됩니다. 정조는 더 헤어나올 수 없이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녀는 본인을 향한 정조의 사랑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역사를 보면 궁중 여인들의 암투가 치열했는데, 후궁 덕임은 정조의 정비 효의왕후를 지극히 모셨고, 효의왕후 또한 덕임을 많이 의지하며 지냈죠. 정조와 효의왕후 사이가 점점 더 멀어져가는 것이 덕임에겐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나중에 본인의 아들이 세자가 되었어도 그녀는 겸손하게 행동하였죠. 그래도 별 수 있겠습니까? 순정파 정조의 일편단심, 그녀를 향한 마음을. 이후에도 덕임은 바로 또 임신을 하여 딸을 낳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일찍 사망하게 됩니다. 큰 슬픔에 빠진 덕임을 위로하며 정조는 3살의 어린 아들을 왕세자로 책봉하기에 이릅니다. 그가 바로 문효세자. 아직 정비가 살아있고 아이를 낳을 수도 있는 나이였지만 궁녀의 자식을 세자로 책봉한 것은 정조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한 로맨티스트였단 걸 의미하죠. 이때까진 정말 정조에겐 꿈같고 행복한 나날이 가득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사랑은 해피엔딩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문효세자가 5살이 되던 해 안타깝게도 홍역에 걸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 이렇게 갑자기 본인의 곁을 떠난 사실을 정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목 놓아 울며 세자의 죽음을 애통해야 하였죠. 물론 덕임 또한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당시 덕임은 임신한 상태였는데 아들의 죽음에 서럽게 울다 몸이 급격히 쇠약해지게 됩니다. 정신적으로도 심한 타격을 받게 되었죠. 결국 병상에 드러눕게 된 덕임. 정조는 사랑하는 여인마저 떠나보낼 수 없었습니다. 항상 그녀 곁에 머물며 간호하였죠. 심지어 들여오는 약을 모두 직접 검열하며 그녀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야속하게도 덕임마저 데려가게 됩니다. 34살의 나이로 끝내 숨을 거두게 된 것이었죠. 덕임은 죽기 전 눈물을 흘리며 정조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국가의 자손 번창 소망이 효의 왕후가 아닌 천한 저의 몸에서 나왔는데 병에 걸려 죽으니 이는 감당할 수 없는 재앙입니다. 이제부터 자주 효의 왕후에게 거둥하시어 부지런히 대를 이을 아들을 바란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어질고 겸손했던 덕임, 즉 의빈성씨. 어찌 이런 그녀를 정조는 잊을 수 있을까요? 정조는 사랑하는 덕임을 위해 직접 어제비문을 썼습니다. 후궁의 묘비에 직접 왕이 쓴 것도 정조가 유일하다고 하죠. 사랑하는 여인을 잃은 그의 고통과 슬픔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음 한가운데가 참 슬프고 애가 타며 칼로 베는 것처럼 아프다. 사랑한다. 참으로 속이 탄다. 네가 죽고 나서 나와 헤어졌다. 나는 비로소 너의 죽음을 깨달았다. 어렵게 얻은 아들 문효세자를 하늘에 견주어 돌아가길 바랬으나 너는 멀리 떠났다. 나는 무릇 지나고 나서 깨달았다. 너를 데려올 방법이 없고 다른 사람을 보내 물리칠 방법도 없다. 이로써 느끼니 참 슬프고 애달프다.